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이 다 끝나가는데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1000명을 넘어섬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요 국가들의 팬데믹에 대한 좀 긴급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폭락할까요? 역병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 역병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밀레니얼 시대 이후에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4가지 역병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머지 3개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코로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현재 글로벌 감염이 7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1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스입니다. 2003년에 창궐했고요. 북미, 남미, 유럽 및 아시아의 26개국 이상의 감염을 발생시켰습니다. 사스 사례를 분석해보면 2003년 홍콩 중국의 사스 사태가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반등했어요. 중국의 입국자 수 추이를 보면 여기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사스 바이러스 사태 때. 그래서 관광산업의 위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경제 성장률 폭락 이면에는 전체 G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5%로 홍콩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좀 크게 받다는 겁니다. 홍콩 중국의 주가는 1개월간 5%의 추가 조정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스요.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홍콩 대만 당시 흐름을 보시면 1단계 글로벌 얼럿을 발표하고 항공, 의류, 부동산, 호텔이 폭락했습니다. 당시에 코스피 시장은 좀 상승했었어요. 약간 디커플링 됐었죠. 2단계 확진자 수가 감소되는 구간에서는 이 하락했던 업종들, 의류, 부동산, 항공, 호텔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당시에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했어요. 단기간 악재는 있었지만 확진자 수 감소 후에 빠르게 회복했었습니다. 사스 바이러스 때요. 메르스죠. 2015년입니다. 12년이 흘렀을 때 다시 팬데믹은 아닙니다. 에피데믹이 발생했죠. 25개국 이상 감염이 발생했었는데요. 메르스 때는 한국이 거의 중심지였습니다. 중동 다음에 한국이었죠. 공포감 형성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때 당시에 언론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한국 사람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도 비슷하죠. 사스 당시에 아시아 GDP 성장률 충격이 1분기 정도였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GDP가 1분기 정도 줄어들다가 상승했었어요. 사스 때. 전염병의 세계 경제 전망 타격치를 보면 140만 명까지는 미미하다. 지금 160만 명이 넘었죠. 조금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140만 명에서 1,400만 명 사이에 경제 전망 타격을 지금 받고 있죠.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에볼라는 뺄게요. 소비 관련 지표 악화와 주가 하락 후 바닥 확인까지 3개월이 소요됐었습니다. 실적 영향은 1분기 정도로 제한이 됐었고요. 제조 건설업의 반등 이후에 서비스업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건설업이 약간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5차 경기 부양책이죠. 스티뮬러스 플랜. 이런 것들 이후에 제조 건설업이 반등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반등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서비스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는 서비스업이 반등할 거다. 최근에 서비스업, 관광업, 항공업이 반등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이 바이러스는 세상이 망할 만한 악재가 아닙니다. 의료가 많이 발전했고요. 이것을 잡을 만한 백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메르스, 사스, 에볼라 같은 거 생각나셨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뉴스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걸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스 이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껏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느려졌어요. 경거망동하기보단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사스 때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쭉 올랐죠. 에볼라 때 잠깐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메르스 때 아무 타격이 없었죠. 코로나 때 진짜 증시가 없어진다. 사람들이 하락이 끝이 없다. I자 하락을 할 거다. 닥터 둠 루비니 교수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제가 눈이 삐꾼지 모르겠는데 이게 I자였군요. 아무튼 이렇게 상승을 했다. 현재 이 상태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7천만 명 이상 감염된 팬데믹이죠.
자,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게 1차 확산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오밀조밀합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확산은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확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 1030명을 갱신했고요. 1차 확산 때 최대가 909명이었죠. 지금 현재 증시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확진자 및 주가 추이입니다. 지금 미국은 확진자 수가 1600만 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은 1차 확산 때 같이 폭락했죠. 확산 전에 폭락했어요.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2차 확산 때도 하락할 듯 말 듯 하다가 상승했었고요. 3차 확산 때 이때 하락은 3차 확산 때문은 아니고요.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확산이 진즉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국은. 근데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 즉 3차 확산이 미국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가장 비슷한 유럽 국가죠. 독일은 제조업 중심이고요. 확진자 수는 130만 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2만 2천 명 수준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는 2차 확산이 이때 일어나고 있어요. 한참 전 세계가 2차 확산이 일어날 때 독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차 확산 때 뭐 동일하게 같이 떨어졌고요. 그 뒤에 반등을 쭉 하다가 글로벌이 다시 조정을 보일 때 그때 같이 하락하다가 3차 확산이 지금 현재 2차 확산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쪽도 락다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락다운이 걸리면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확진자 수가 18만 명, 사망자 수가 2,400명입니다. 여기도 좀 많죠. 일본은 우리 옆 나라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1차 확산 때 같이 떨어졌고요. 2차 확산 때도 약간 횡보하다가 이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날 때 증시가 잠깐 출렁이는 게 좀 보여요. 그 뒤에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가 버렸죠. 요거 체크하고요. 3차 확산 때도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니까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전부터 좀 추측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겨울이 왔고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을 보시면 동시간대에 보시면 1차 확산 때 다 같이 하락했죠. 다 같이 하락했고 한국이 드라마틱하게 커 보이지만 90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몇만 명이에요. 2차 확산이 미국이 먼저 일어나서 그때 좀 횡보를 했고요. 독일은 2차 확산 없었고 그 일본이 2차 확산 때 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증시는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같은 이슈로는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다. 한국도 2차 확산이 일어날 때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를 해주고 현재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 독일, 일본이 먼저 3차 확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차 확산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하락하진 않았어요. 하락하지 않고 다 같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제 3차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3차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 사례를 봤을 때 잠깐 증시가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강하게 V자로 반등했었다. 예, 팩트입니다. 먼저 경험한 나라들은 코로나 2, 3차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락을 했더라도 강한 V자 반등을 이루었어요. 코로나 확산세가 완전히 멈춘 중국은 제외했습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경계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지수는 코스피 2200, 코스닥 760입니다. 멀었죠? 여기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걸리더라도 저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아무리 하락해도 저는 관망할 거다. 리먼 사태 잠깐 상기해보면 예, 트리플 딥을 찍고 올라갔었죠. 지금 코로나는 더블 딥도 안 찍었습니다. 빠르게 더블 딥 찍고 올라갔죠. 트리플 딥은 묘연하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코로나 사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소매 바닥 짧게 그 더블 딥을 찍고 상승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 매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외국인은 그 매매 동향이 쌍바닥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즉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전에 코로나 폭락 당시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공포의 사라. 이때 금융위기급 하락, 자 60% 떨어지고 44% 떨어지고, 그리스발 금융위기 때 20% 떨어지고, 코로나 때 거의 한 40%, 48% 정도 떨어졌죠. 그때 제가 이 차트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죠. 매수 영역 찜이라고 해놨습니다. 이쪽 영역에서는 매수를 계속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하락의 두 얼굴입니다. 하락 뒤에 245% 상승. 그 리먼 브라더스 때도 100% 상승, 2배 올랐죠. 그리스발 금융위기 때도 13%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폭락 때도 지금 거의 2배 올랐죠.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IMF 때는 2배가 넘게 올랐어요.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2배가 됐죠. 2배수가 됐죠. 1400까지 떨어졌다가 2800까지 왔기 때문에 2배가 됐죠. 그때 코로나 때도, 코로나 한참 확산될 때도 우리가 매수 영역 찜이라고 하면서 저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게 지금 유효했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할지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큰 악재입니다. 한국이 처음 경험하는 확진자 증가세고, 그 다음에 만약에 3단계 락다운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다면 그것 또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처음 경험해 보는 악재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가 하락할 만한 이유는 코로나밖에 없다라는 그 분석 아래 좀 코로나 관련주들을 매집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산세 때문에 증시가 출렁인다면 좀 그 집중받을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매매를 빠르게 하고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